건물관리 넘버 1 GBFNC 관리소장 임소장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건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관리비 부분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제일 큰 문제죠. 관리비 돈 받는 거. 그 부분이 원활치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그 관리비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납 관리비 문제가 발생했다 하면 제일 우선 해야 될 거는 세대정보, 미납 금액, 미납 기간 등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화 혹은 직접 방문을 통해서 관리비가 미납된 이유, 일부러 안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개인적 사정이 있을 수가 있고 계좌 자동이체가 안 됐다든가 단순 실수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납된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일 위와 같이 실수인 상황이 아니고 정말로 납부 의사가 없거나 이런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때는 입주민 전체가 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모두가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승강기 등에 공지를 하셔야 됩니다. 빌라에서 관리비 미납 세대가 발생되면 관리비를 성실히 납부하는 다른 세대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납 관리비 문제 해결은 이렇게 입주민 모두가 관리비 미납 상황을 인지하는 것부터 업무가 시작됩니다. 만일 우리 빌라에 관리단이 운영이 되고 있다면 미납 관리비 문제 해결이 상당히 빨라집니다. 왜 갑자기 관리단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냐 하면은 법적으로 관리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관리단 총회에서 선출된 관리인, 관리단과 계약한 관리회사, 관리단 총회에서 소송 진행을 결의받은 구분 소유권자, 이렇게 세 경우에만 관리비 청구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동대표 혹은 관리단 대표라고 불리는 분들이라도 관리단 총회를 통해 정식으로 선출된 관리인이 아니거나 관리단 총회에서 소송 진행을 결의받은 구분 소유자가 아니라면 법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일이 닥쳐서 급하게 관리단을 설립하고 대표를 선출하고 신고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기간도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관리비 미납이 있어가지고 관리단을 만든다,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경우 관리단 총회를 소집해서 소송 결의를 받으시고 누군가 한 명이 대표자로서 소송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총회라는 걸 단순히 반상회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참여하는 관리단 총회를 열어서 정식으로 안건을 산정해서 소유자 수, 지분 모두 과반 이상으로 동의해야지 법적인 효력이 발생됩니다. 참고로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관리단 총회는 소집 일주일 전에 일시, 안건, 장소 등을 포함해서 통지서를 관리단 총회 참석자에게 전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관리규약이 있는 빌라의 경우 이 관리규약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리규약은 관리비 미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근거가 됩니다. 면책금까지 적용할 경우라면 관리단 총회에서 소유자 수 4분의 3, 지분 4분의 3 이상의 결의를 거친 관리규약이 규정되어 있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일 관리규약이 없는 경우 관리단 총회를 개최하고 총회에서 관리비 미납 세대가 몇 호인지, 미납 금액이 얼마인지, 미납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명확히 공지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의 이미지는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리규약입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에 GBFNC 홈페이지 자료실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혹시나 관리단을 만들어서 관리규약이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단 총회부터 해서 요 상황은 전화로 납부 동료 얘기를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서 이제 법적 소송을 진행을 해야겠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드리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납 현황을 파악하고 전 입주민한테 공지가 되었다면 이제 우체국에 방문해서 미납 세대에 대한 내용 증명이나 준등기를 발송해서 관리비 납부를 요청하면 되는데 그 전에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서 소유자의 정보를 확인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준등기나 내용 증명을 발송한 후에도 미납 상태가 계속된다면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근저당권이 많지 않고 소유권이 명확하다면 상황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자, 이제는 내용 증명을 미납 세대한테 발송을 하셔야 됩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첫 번째, 법적인 소송에 앞서가지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역할. 두 번째는 이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로 말씀드리고 얘기했던 안 되던 사람들도 이 서류를 받으면 그래도 해결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되도록이면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걸 권해드립니다. 내용 증명을 보낼 때는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서 소유자 정보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관리비는 그 집에 살고 있는 분이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최종적으로다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임대인, 구분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미납됐을 때는 바로 구분 소유권자한테 법적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등기나 내용 증명을 발송한 후에도 미납 상태가 계속된다면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근저당권이 많지 않고 소유권이 명확하다면 비교적 간단히 처리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내용 증명에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이름 및 주소, 미납 금액,
지급기한을 적어두시면 되는데 보통 지급기한은 1주에서 2주 정도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지급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명시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이 정도 문구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 관리업체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경우 내용증명 작성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실 수 있도록 내용증명 양식도 저희 자료실에 함께 첨부해 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납부 요청을 했음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는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으로 발송되며 발송 기록이 보관됩니다. 내용 증명이 전달된 후에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미납 중인 당사자와 연락이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바로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속하게 법원의 명령을 확정받을 수 있는 절차로서 다음 단계를 걸쳐 진행됩니다. 우선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미납 금액, 관리규약 사본, 관리비 고지서 등을 첨부합니다. 지금 이 이미지가 지급명령 신청서 예시인데요. 이 문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청구 취지,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 미납 금액과 부대 비용의 상세 내역, 또 채권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송금 내역, 기타 문자 내역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모두 준비하셔서 신청해 줍니다. 이렇게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한 뒤에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관할 법원은 판결이 내려진 법원 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지급명령을 제출한 뒤 미납 세대가 2주 이내에 의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 판결문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요청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실질적으로 판결문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의 한 80% 이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강제 집행의 필요 서류는 지급명령 신청서, 판결문 정본, 집행문 부여 신청서, 가능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 관련 정보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채무자로부터 관리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판결문까지 확정받은 이후에도 관리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거나 예금을 회수하여 미납 관리비를 충당하여야 합니다. 압류의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 부동산 압류가 등기부 등본에 압류를 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급여의 경우 일정 비율 2분의 1 또는 3분의 1만 압류가 가능하며 예금은 은행 계좌 압류가 가능합니다. 또 자동차의 경우 본인 명의 차량 소유 시 압류 후 공매까지 가능합니다. 보통 2단계에서 대부분 납부 의사를 밝혀오면서 분할 납부 등 협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으니 협의하여 관리비를 납부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일 납부 능력이 없거나 납부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호시를 경매로 넘긴 후 경매 낙찰자에게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면 관리비 미납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독촉, 지급명령, 강제 집행 이 세 가지 순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압류 진행 전 협의를 통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요. 사실 압류까지 들어가게 되는 경우 저희 GBFNC에서도 요거를 따로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일반 사람들이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참 복잡하고 해결까지 시간도 매우 길어서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미납 금액이 크거나 더 이상 에너지를 소모하고 싶지 않다면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변호사는 비싸니까 법무사나 채권 주심업체한테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미납 관리비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수금할 수 있는지, 채권 추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관리비 미납 문제는 자치관리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큰 문제고 골칫거리입니다. 자치관리를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다음에도 저희 GBFNC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건물관리 넘버원 GBFNC 관리소장 임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